민주당이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예고한 상황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하겠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항소심 선고 36일 만 그리고 전합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6만 쪽의 기록을 검토했다는 그 의혹 이걸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졸속심리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그 대법관들을 향해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를 기소당했는데 그중에서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는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 규정한다는 걸 믿었고 최후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3일 전에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할 때는 가만두면 안 된다. 고쳐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고쳐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칠 방법은 뭐 정치권으로서는 뭐 탄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중립적이고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네. 이재명 후보는 피고인입니다. 자, 피고인이 판사를 재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게. 자, 그런 부분을 뭐 물론 입법부에서 탄핵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권은. 그런데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재판을 다시 하겠다든지 판사를 탄핵해서 없애버리겠다든지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 유권자들이 22일 뒤에 대선에서 그래 이재명 후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줄 수가 있을 것인지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판사,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적이고 중립적으로 판사가 피고인을 재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은 피고인이 판사를 재판하겠다는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런 부분에 관한 저는 뭐 달리 막을 방법이 없으면 결국 유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재판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건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결과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절차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를 했다 이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여기까지 오는데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과정도 직권으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가 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붙은 실형이 나왔었고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올 정도로 재판부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정도로 이 사건이 복잡하고 또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는 수기 기간을 좀 더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졸속 결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절차의 정당성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다 근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대법원 판결에 이 재판은 빠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이 있어야 아예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증이 있는 게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었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이 사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틀 동안 6만 쪽을 봤다는 거를 프레임을 잡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설시가 미리 있어요. 아마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를 대법원에서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사건 접수한 때로부터
사건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건에 필요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쟁점이 많지 않았으므로 오래 볼 사건이 아니었다는 네. 얘기가 대법원 판결 자체에 있어요. 거기 적시돼 있죠. 예,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틀 동안 6만 쪽 봤다라는 건 사실상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대단히 부당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접수된 때로부터 대법관과 재판연구관은 수시로 검토했고 문건이 접수될 때마다 수시로 봤다. 대법원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모든 대법관들이 함께 진행에 대해서 합의를 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된 내용을 봤을 때 네. 이틀이다.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그 끌어내리려는 뭐 이런 공격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졸속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다 이제 문막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네. 나머지 얘기는 뭐 법 위반이 있을 때 문제를 삼아야지 지금 633 원칙은 법에 정해져 있는 강행 규정이잖아요. 네. 강행 규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어떻게 신속하게 재판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지. 신속한 재판이라는 거는 모든 형사나 민사 소송법의 이념입니다. 빨리 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